진행하는 방법? 어떤 진행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대화를 진행하는 방법? 대화라기보다는 어떤 흐름을 진행하는 방법. 아이고, 이거 제 예전 영상 보시면 제가 많이 써먹어가지고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전 영상 보시면 제가 이런 걸 했어요. 이야기를 만드는. 자, 저는 아주 간단한 설정만 줄게요. 이야기를, 그 캐릭터를 싸우게 해봅시다. 이게 스토리겠죠? 자, 철수, 영희가 있어요. 둘이 엄청 배가 고픈 상태예요. 엄청 배가 고파요. 저녁에 둘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엄청나게 시달려서 굉장히 예민해요. 이런 상태에서, 자, 이런 설정을 전제로 주고 판을 깔았어요. 판 깔았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설정 하나씩만 줘볼까요? 철수는 피자를 좋아해요. 자, 영희는 그 반대로 피자를 극혐합니다. 냄새만 맡아도 싸울 것 같아.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요. 띵동. 자, 영희가 문을 열었어요. 왜냐면 시어머니인 줄 알고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열었는데 보니까 도미노 피자 배달원이 서 있어요. 여러분들, 이 뒤에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까요? 아니요, 스토리가 아니고 이거 전부 그냥 스토리예요. 그냥 판을 그냥 설정만 준 거예요. 무대를 깔아준 게 이거고, 이거는 캐릭터 설정을 준 거예요. 아주 간단한 설정이죠 지금.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떻게 돼요? 싸우죠 당연히. 왜 싸워요? 왜 싸우나요? 이 둘이? 왜 싸우나요? 설정값이 그렇게 주어졌잖아. 그럼 아까 그 지문 대화 해볼까요? 영희, 야, 너 이거 뭐야? 철수. 어제 시킨 거야? 너 죽을래? 철수. 아니, 이 여자가 남편한테 죽을래? 이거 나 피자 싫어하는 거 알아볼라. 이때 한번 배달부가 끼어듭니다. 저기 결제는요, 좀 가만히 계실래요? 이게 나오죠. 이게 지금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아니, 영희 성격이 더러운 게 아니야 지금. 보세요. 설정 자체가 그렇잖아. 극혐에 냄새만 봐도 싸울 것 같은데 여기다 더해서 굉장히 예민해. 그리고 엄청 배가 고파. 몇 개를 겹쳐놓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보세요. 이거 대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웹소설식으로 다시 풀어보자니까요. 철수를 노려봐. 야, 너 이거 뭐야? 철수는 딴청을 피며 눈길을 돌렸다. 이런 식으로 할게요. 어제 시킨 거야. 영희는 그에게 성큼 다가가고 그녀의 두 눈에서는 죽음이 데스가 물씬 풍겨나고 있어. 철수는 몸을 말며 방어 자세를 취했다. 이 여자가 이거 영희가 옆에 있던 꽃병을 들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다. 영희, 너 나 피자 싫어하는 거 알아볼라. 그때 배달과 무심한 어투로 말했다. 즉이요, 결제는요. 자, 웹소설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살기가 뻗어나오며 어느새 그의 목에는 서늘한 칼날이 겨누. 어떠세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이 스토리를 만드는 거 제가 만드니까 너무 쉬워 보이죠? 근데 쉬운 건 아니긴 해요. 설정을 이렇게 주면은 지들끼리 알아서 치고받고 하는 어떤 스토리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것만 볼까? 몇 자가 만들어졌냐? 한 500자, 400자가 됐네 벌써. 자, 아까 저 두 가지 방법을 다 썼어요. 이 스토리 설정 주는 거, 그리고 대화만 일단 주는 거, 거기다 이제 지문을 살짝 이제 첨가해 준 거. 자, 이렇게 하면 웹소설 이렇게 뚝딱 만들어졌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많이 보시고 많이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스토리를 만들 때도 생각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이런 캐릭터 설정 같은 거 있죠. 이런 설정들이 이제 충돌하는 거거든요. 캐릭터끼리 충돌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재벌의 아가씨가 북한에 떨어진다. 그런 캐릭터들의 설정이, 어쨌든 그런 설정이 딱 잡혀있는데 거기다 뚝 이게 상황을 던져 놓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현빈은 얘를 죽이려고 할 거고, 얘는 또 살아나려고 할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슬아슬한 뭔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설정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들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설정, 저 같은 경우는 이 설정을 뭘로 던져놨죠?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해서 예민해. 그리고 이런 캐릭터의 개인적인 어떤 설정들 하나씩 간단하게, 길게 준 것도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줬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주니까 던져주고 이렇게 하고 상황을 던져주고 갑자기 여기서 돌발 상황을 하나 딱 넣어주는 거죠. 사건이 벌어진 거죠.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자, 이제부터 서로 싸우고 죽여라, 서로 죽여라.
이 느낌 있잖아요. 주면 어떻게 돼요? 지들끼리 알아서 싸운다고. 이렇게 지들이 알아서 싸우잖아요. 스토리 만드는 거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기본적인 스토리를 메이킹하는 거고, 좀 나중에 감히 글 쓸 때는 좀 더 복잡한 스토리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 여기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글이라는 게 캐릭터들 간의 어떤 갈등 구조, 드라마 이런 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다 보실까요? 회김을 왜 회개해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싶고 우리 엄마 병 낫게 하고 싶고 그래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갈등 구조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그리고 복수물은 아니에요? 복수물은 더 그렇잖아. 난 저놈 죽여버리고 말 거야. 당연히 캐릭터들 간에 어떤 갈등 구조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소시키려고 복수물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재벌물? 아니에요. 재벌물도 맞잖아요. 난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그러고 사니까 나 저놈 진짜 반드시 뛰어넘고 만다. 이런 희망이 투영된 게 재벌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캐릭터들에 대한 어떤 설정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 말씀드렸듯이 퇴고를 하실 때는 이런 걸 생각을 하세요. 이 한마디에 있죠. 이 한마디에. 자, 요 한마디 했다 칩시다. 영희가 뭐 너 죽을래 하는데 철수가 나 죽을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너 죽을래 하는 순간 갈등이 증폭이 돼요. 이렇게 하는 순간 또 철수가 괜히 쫄았는데 센 척하는 순간 영희가 꽃병을 들게 만드는 어떤 단초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갈등 구조가 증폭이 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화문을 만드는 게 쉽죠. 당연히 대화문을 만들고 지문을 입히는 게 쉽죠. 근데 글을 쓸 때 사실은 대화문 먼저 만들고 그러진 않잖아요. 지문 쓰고 대화문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세요. 근데 지문을 나중에 퇴고를 하실 때 제가 어제 말했던 퇴고의 그 좀 뒤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정보. 얘는 어떤 설정이 있었다. 영에 대한 어떤 이런 캐릭터 설정이 없었다고 칩시다. 여기에 제시가 안 됐다고 쳐요. 그리고 영희가 왜 철수할 때 노려보고 꽃병을 들고 왜 이런지 독자들이 납득이 돼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그런 정보잖아요. 그러면은 피자를 매우 극혐내고 토할 정도였다. 그런데 다 알 거 아는 철수가 이 시간에 피자를 시키다. 이런 식으로 쳐주면 이게 있어야 되는 정보가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독자들이 이걸 보면서 영희가 왜 화내는지 알게 되고, 영희를 응원하는 독자들은 영희한테 몰입을 감정이입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뭐 그렇죠, 그거야. 근데 그러면 갈등 구조가 안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갈등이. 우리는 뭐예요? 어쨌든 웹소설 내에서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알고 싸움 구경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 아니에요. 불구경, 싸움 구경.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웹소설 잘 보세요. 다 투쟁이지. 맨날 싸우고 뭘 물리치고 누구보다 더 잘되고 누굴 밟고 일어서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리만족이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싸움 구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게 하더라도 더 이제 리얼하게 더 재밌게 싸우게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까 지문 쓰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글쓰기가 스토리 쓰기가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어렵습니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쉽진 않죠. 지금 보면은 여기 채팅에 보면 내 피자조차 맘대로 시키지 못하는 삶이던가 라고 이제 서경덕 작가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기는 이제 철수편을 들고 있는 거고 써봐야 알 수 더죠. 당연히 그래요. 많이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되진 않아요. 사실 저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다른 작가님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알면서도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다작이 필요해요. 많이 써봐야 돼. 내가 과연 이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 글이 좀 맞는지 보려면은 많이 써봐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글이 이게 맞는지, 그리고 이게 제대로 올바로 들어갔는지 퇴고로 해보고 많이 써보고, 나의 스타일은 어떤 건가, 내가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는 스타일은 어떤 건가, 이걸 좀 많이 써봐야 자기의 어떤 스타일이 보이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갈라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강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작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나의 한계를 다작이 필요한 이유는 제대로 알고 성장 혹은 강화하기 위해서 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작이 필요한 이유는 나의 한계를 제대로 알고 성장 혹은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전투씬을 못 쓴다. 근데 내가 이번에 처음 쓰니까 전투씬을 못 쓰나? 좀 이상한데? 처음 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한번 썼다가 한 10화 뒤에 다시 전투씬 또 써야 돼. 썼는데 그때 또 안 돼. 이거 좀 문제가 있나? 전투씬 한번 다른 거 보면서 좀 참고를 해볼까?
해서 다시 20화 지나가서 전투시 썼는데 그때도 또 안 돼. 그러면 나는 전투씬에 좀 소질이 없나 보다. 요거는 그럼 좀 접어두고 이 전투씬에 빠져 있느니 그러면 나는 다른 쪽으로 이제 사건 진행을 통해서 내 장점을 좀 드러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 판단을 하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다작이에요. 자기의 한계점 분명하게 아는 거. 내가 그 운동장을 뛰어봤어요. 체력장을 해봐야 내가 육체적인 한계도 알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턱걸이를 해봐야 내가 턱걸이 몇 개 할 수 있는지도 알고. 그게 다작이에요, 다작. 그리고 다작의 뜻은 뭐냐면 어저께 말씀드렸죠. 퇴고 앞으로 나가란 뜻이에요. 앞으로 나가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백만에서는 계속 뭐 원점으로만 돌아가서는 얻을 수 없어요. 얻을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써보시면서 그걸 느껴 나가야 돼. 진짜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도 시험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도 써보고 저런 식으로도 써보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같은 장면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상황에서요. 저마다 다른 캐릭터들 나오고 저마다 다른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잘하는 사건, 내가 잘하는 어떤 부분 이런 것도 살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못하는 부분도 그런 거는 좀 노력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퇴고만 해서 뒤로 돌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분만 보지 마세요. 내가 이번 화만 보지 말고 내가 길게 봐가지고 내가 저번에 저렇게 썼던 화는 내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을 했는데 길게 보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었구나. 그건 넘어가도 되겠네. 크게 보세요. 크게 큰 흐름 속에서 그 부분이 좀 걸린다. 내가 정말 잘 쓴 것 같아. 묘사도 장난 아니고 맞춤법도 안 틀리고 지문도 되게 열심히 길게 늘었어. 근데 읽어보니까 큰 흐름 속에서 얘가 흐름을 방해한다 싶어요. 그건 과감히 좀 드러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봐야 이게 보이는 게 있다고요. 1화만 보는 게 아니고 한 문단만 보는 게 아니고 길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작이 필요해요. 많이 읽으셨잖아요. 다 독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내가 얼마나 소화했는지 보여주는 게 다작이에요. 다작할수록 여러분들의 어떤 필살기가 생기고 여러분들의 어떤 궁극기가 생기는 느낌? 그리고 나의 문체가 안정화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글 쓰면서 계속 더 쉬워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난이도가. 내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는 일단 패스하고 내가 잘하는 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사고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작을 하시는 게 굉장히 그리고 다작이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잘 돼가지고 유료 전환을 했다 그럼 돈도 벌 수 있잖아요. 수익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써봐세요. 많이 써봐야 돼. 많이 쓰고 연재하고 헤딩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작가님 유튜브도 보면은 강좌 유튜브 보면은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연재해라. 왜 그렇게 맨날 수정하고 있냐. 연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 이유예요. 그 작가님들이 만약에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분들도 계속 무한 수정을 하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왜 스스로의 한계를 스스로 그렇게 지어놓으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갈 줄 알고 갓난애기가 지금 못 걷는 나 이제 기어다니니까 난 못 걸을 거야. 앞으로 기어다니는 것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 난 앞으로 못 걸을 거야. 나 포기해야지. 이번 삶은 틀렸어. 이렇게 합니까? 갓난애기들 보세요. 진짜 한 걸음 걸어보려고 그냥 별로면 진짜 별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일어나고 짚고 일어나가지고 한 걸음 떼보려고 그거 미친 듯 한단 말이에요. 꽈당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결국 걸어낸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해내셨잖아요. 갓난아기 시절 때 이미 해내셨잖아요. 한계를 극복하셨잖아요. 왜 자신을 그렇게 못 믿으세요? 왜 자신을 그렇게 못 믿고 자꾸 내가 지금 긴 게 자세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난 이렇게 기면 앞으로 못 걸을 것 같아. 왜 자신의 미래를 그런 식으로 현재의 내가 그렇게 한계를 지어버리냐고요. 모르는 일 아니에요? 지금은 기고 있는데 걷는 걸 패스하고 갑자기 뛰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왜 그러냐고. 작가님들 스스로. 걸으려고 하다가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됐죠? 뭔가 하려고 도전했다가 실패한 게 아니죠. 이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한 게 아니지.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 아니 한 걸음 떼려고 일어섰는데 그 꽈당 넘어졌다고 해서 그게 실패했어요? 걷는 게 실패한 거예요?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해야죠. 그건 당연히.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신감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자신의 글에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저는 진짜 나는 너무 진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데뷔를 했던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재개를 한 이유도 그리고 애초에 이 방송을 시작했던 이유도 이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자신을 못 믿고 막 이렇게 막 실패하고 그러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아직도 데뷔를 못하고 왜 자신을 그렇게 못 믿어요? 이런 거 사실 뭐 한 번에 되지도 않아요. 사실 알아요.
알아요. 저도 이런 거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한 번 되지도 않아. 뭐 지문과 대화의 어떤 그런 적절한 비율, 뭐 대화, 뭐 웹소설은 대화부터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말씀드려도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당연히 뭐 되면 내가 배 아프지.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배 아프지. 너무 빨리 되면 내가 배 아프다니까요. 고생 좀 하시고. 제가 저번에 좀 다른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래야 조금 뿌듯하지 제가. 그래야 또 아이고 이럴 때 오시컴퍼니 대표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하면서 저를 한 번이라도 더 떠올리고 오시컴퍼니 대표님 생일이 6월 5일이었더라 뭐 이런 것도 한번 또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한 번씩 더 떠올려주면 더 좋지. 너무 쉽게 성공하면 저도 별로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하면서 실패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 더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얻는 게 많으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웹소설 작법. 네. 좋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묘사, 문장, 뭐 단문 어떻게 써라, 뭐 소재는 어떻게 해라, 아이고. 다 필요 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거 말하면 뭐합니까? 그거 말하면 뭐예요? 애초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없어서 자신의 한계를 극명하게 지어버렸는데 한계를 그냥 이게 선을 그어 놔버렸어요. 그냥 이러면은 아무리 뭔 말을 해도 안 돼. 이거부터 하세요. 이거부터 좀 한계 극복하세요. 눈 딱 감고 선 하나만 딱 넘으세요. 그럼 돼요. 그럼 성장해요. 왜 안 돼? 이게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한 번에 되겠냐고. 안 됩니다 절대. 근데 고민하면 언젠간 돼요. 고민하세요.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고민하세요. 괴롭게 생각도 하시고 재밌게 생각도 하시고 그냥 설레면서 글을 써보시는 연습도 하시고 그러세요.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 다작이 필요한 거고 제가 방송을 복귀한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마인드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해왔던 이유가 출발하는 지점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스스로 진짜 무슨 절벽 아래서 시작하는 느낌이야. 올라와서 평지에서 다른 사람하고 당당하게 공평하게 경쟁하세요. 왜 스스로 그 벼락 밑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려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도 1시간 반 정도 했네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세요? 그러면 뭐 구독과 좋아요 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완결까지 다 쓰고 여러 작품 쓰는 게 가장 좋죠. 완결해보면 완결에서 느껴지는 어떤 깨달음은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큰 게 완결까지 써보시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쁜 글은 없어요. 겁먹은 작가만 있을 거예요. 작가가 겁을 먹으면 글도 겁을 먹게 돼 있어요. 힘내시고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당당하게 실패하면 뭐 도전했는데 안 돼? 그럼 웹소설 시장이에요. 도전하면 안 되면 뭐가 있습니까? 손해배상이라도 청구돼요? 아니 뭐 민사소송이라도 들어옵니까? 아니 뭐 수명이라도 줄어요? 집에서 쫓겨납니까? 아니잖아요. 한 시간 정도 날아가겠죠. 한 열흘, 한 10화 정도에서 뭐 이게 보이니까. 그럼 다음 글로 다시 도전하세요. 그렇게 도전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돼요. 아셨죠? 일단 제가 매니지먼트 운영하면서 진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때까지 스토리텔링을 몇 번을 해봤겠어요. 저희 작가님들은 거의 100%죠. 다 했죠. 했는데 느끼는 게 이거예요. 아무리 이런 걸 응축해서 말씀드리고 해봐야 필요가 없어. 그런 작가님들이 좀 계세요. 왜냐면 이게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안 되는 부분들도 많고 자신을 못 믿어서 그런 분들도 많고 믿읍시다. 작가님들 저를 믿지 마시고 작가님들을 믿으세요. 작가님들을 믿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제가 다른 작가님들 웹소설 강좌 방송이나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되게 좀 그런데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강좌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 많은 거로 아는데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눈이 길러지는 거고 오히려 그런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후배 작가들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작가님들로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겁니다.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 틀릴 수는 있어요. 뭔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저도 반영하고 그럴 테니까 이거 소통을 하면서 방송 만들어가 보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느끼신 게 있으시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생각을 많이 또 해보세요. 자, 이 문구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월드 오브 라이터스라고 제가 만들어가고 싶은 세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다면 동료 작가님들이나 뭐 다른 커뮤니티나 이런 데 소개해 주시면은 더 많은 작가님들하고 더 좋은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